이번 수능 킬러 문항이 없었다고 하지만 국영수 모두 어려웠던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수학 22번 문제는 정답률이 1%에 그칠 걸로 예상돼 이 정도면 킬러 문항이다, 아니다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수능 다음 날 열린 입시 설명회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강당에 모인 1000여 명은 대학 모집 일정과 합격 점수 등을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예상보다 어려웠던 수능에 대입 전략 셈법이 복잡해진 겁니다. 수험생들이 특히 어렵다고 꼽은 문제는 수학 22번입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수식도 구해야 합니다. EBS 집계 결과 예상 정답률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킬러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킬러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진짜 최상위권인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도 22번을 풀었던 친구는 없었어요. 정부는 문제가 어려워도 공교육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풀 수 있으면 킬러 문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반 수험생이나 학부형들은 최고 난도의 문제니까 킬러 문항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런 그 개념상의 괴리가 있는 거죠. 수험생들 사이에선 전반적으로 불수능이란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런 탓에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걸로 전망됩니다. 소신 지원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의학학 계열이나 아니면은 최상위권 대학의 최상위권 학과들에서 아마 경쟁이 좀 치열해질 거라고 예상해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예고하면서 재수를 염두하고 소신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올해는 수능 출제위원회에 킬러 문항을 점검하는 검토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가 많은 지문이나 복잡한 그래프 등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도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어의 선택지는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게끔 까다로웠습니다. 지난해 수능이나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수학에서도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주관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만점자가 크게 늘자 최상위권을 가려내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올해 치러진 9월 모의평가와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다 보니 일부 문제는 공교육만으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2번 같은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 그 과정은 아이들이 전혀 학습하지 않아요.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번 수능 성적은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N수생의 비율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도 이과생이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국어, 수학 모두 이과 학생들이 앞설 수 있게 변별력이 높게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과, 문과 교차 지원은 금년도에도 여전히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성적표는 다음 달 8일 수험생에게 전달됩니다. JTBC 송화선입니다.